주가 하락으로 개미들 피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속 시원하게 입장을 내비쳤어요. 이번에 제가 총정리해볼게요. 같이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지금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현재 삼성전자의 각오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이재용 회장이 주주총회 전에 3월 16일 임원진 세미나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라.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발언이었어요. 이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각오가 얼마나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의 발언 한번 볼게요. 이 발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발언이 M&A에 대한 언급과 신사업에 대한 언급이었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수합병 M&A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이번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에 대한 질문에 M&A가 지속성장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엿볼 수가 있는 발언이죠. M&A와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영역에 대한 삼성전자 초격차 기술 리더십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전영현 DS 부문 부회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HBM4 하반기 양산 목표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켜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했죠? 죽느냐 사느냐다. 이걸 살리지 못하면 죽기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HBM4 하반기 양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보고 있고요. 전영현 부회장이 이번에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신 분이죠. 기술적인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의 입지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직접 나와서 언급을 한 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이 HBM4가 얼마나 고품질로 SK하이닉스 이상의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은 사직생의 각오로 기술 어떻게든 만들어내라, 죽느냐 사느냐로 기술 만들어내라 주문을 한 거고요. 이 주문에 대해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겠다 답변을 한 거고요. 전영현 DS 부문 부회장은 단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또 하반기 양산 목표 가능하다는 걸로 이재용 회장의 기술 개발 주문을 답변을 한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주주총회였다.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봉입니다. 8만원 하던 삼성전자가 4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9,000원대까지. 몇 달 동안 하락만 했다는 거예요. 하락만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면은 최소한 무너지진 않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 재산을 넣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2024년 들어와서 중순 때부터 지금까지 하락만 계속한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8만원짜리가 49,000원까지 갑니다. 피눈물 흘리죠.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긴 한 건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까 주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난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아십니까? 2016년에 삼성전자가 HBM2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상용화를 최초로 진행을 합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으로 업계 세계 1위 타이틀을 내놓지 않고 있을 때죠. 굳건히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HBM2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키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가죠. 그리고 현재 HBM3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다음 기술인 4, HBM4 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점에 서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회사보다 가장 먼저 기술 개발, R&D에 투자를 했을 삼성전자가 본인들의 주력 기술인 현 시점의 주력 기술인 DDR에 그대로 집중을 하고 HBM4는 만들어봤자 수요가 없을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기술적인 투자보다는 현재 돈벌이가 되고 있는 현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한 거죠. 이 타이밍에 SK하이닉스는 사활을 걸고 HBM4 현재 차세대 미래 기술의 HBM4에 대한 기술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하나의 판단이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를 만들어냈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엔비디아 전신 황이 삼성전자 AM이 재설계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발언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위기감이 턱끝까지 차오른 겁니다. 젠순왕이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 내부에서 정말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죠. 블라인드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HBM 포기하냐는 질문을 2024년 6월달에 올렸어요. 이렇게 금방 작아질지 몰랐나봐. 개발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나봐. 이미 여기서 시장 예측이 틀렸다는 게 보이죠. 포기했다고 하자 그게 삼성전자의 직원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기술 개발 등한시하고 물량 공세로 꿀 빨다가 위기 오니까 나락에 간다. 내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임원들이 몰랐을까요? 임원들은 알아도 현재 당장의 매출을 내야 본인들의 성과가 올라가고 인정을 받으니까 일부러라도 외면을 했다는 거겠죠. 그동안 삼성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8만원에서 49,500, 49,000원대까지 급락을 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끝났다. 입을 모아서 외친 겁니다. 그 사이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갔습니까? 3월 19일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사과하고 있을 때요. SK하이닉스는 그날 HBM4 샘플을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에 납품에 성공합니다. 하반기 양산을 준비하겠다고 삼성이 자신있게 말했지만 SK하이닉스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우린 여기까지 왔다 삼성에게 선포하듯 주주총회 날에 맞춰서 A4 샘플을 엔비디아 등 고객사에 세계 최초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술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지경이 되도록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사내 이사진을 싹 교체합니다. 반도체 기술 전문가를 신임 이사진으로 포진시켜요. 주주총회에서 발언했던 전영현 DS 부문장, 사내이사, 송재혁 DS 부문 최고기술 책임자, 이혁재 서울대 교수 사회이사, 이제 삼성전자의 이 판을 기술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판을 싹 갈아엎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의도가 보이죠. 지금이야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를 선택했지만 삼성이 정말로 이 기술력을 회복을 하면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게 삼성의 반격 카드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현 상황 기술 중심으로 가겠다는 행보에 불을 붙이듯 브로드컴의 HBM 공급에 시동을 겁니다. 우리도 슬슬 시작하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성공적인 계약이 끝나면 암드, 아마존 추가적인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성이 놀고 있진 않다. 기술 중심으로 확실하게 달려보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화답하죠. 엔비디아 젠순왕 삼성전자의 행보에 화답합니다. HBM 삼성전자 참여 기대한다.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정신 못 차려서 SK하이닉스에게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은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에게 기회는 남아있다. 지금이야 SK하이닉스에게 기술적 리더 자리를 빼앗겨 HBM의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사내 이사 변경과 내부 체질 개선으로 다시 한번 초격차 리더십을 찾아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기술력에 대한 얘기도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끄는 리더들이 정말 중요하다. 실무진들을 이끌 수 있는 사내 이사들은 기술진들로 포진해놨고 그렇다면 그룹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다시 재건할 것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로 기술진들에게 모두 맡길 것이냐 마지막 쟁점이 남아있죠.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현재 삼성전자는 외인들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들어온 수급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재는 6만 전자, 6만 원 돌파했고요. 자, 금액으로 봤을 때 4일 동안 외인 매수가 1조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매수는 3,800억이 들어왔고요. 프로그램은 8,400억, 금융투자가 2,900억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조금 반등했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팔아 제꼈고 이 물량들을 외인 기관 프로그램 금투가 다 받아줬는데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10월부터 조금 떨어진다 싶으니까 저점 매수인가 지금이 살 때인가 생각해서 꾸준히 개인들의 매수세는 상승 추세에서 횡보 구간을 이루고 있었고 외인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개인들의 매수세가 꺾이고 슬슬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탈이 나올 시점에 기가 막히게 외인들의 매수가 시작되죠. 재밌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올 하반기에 HBM4에 대한 삼성전자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는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급들이죠.
단순하게 외인과 기관들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물량을 소각합니다. 10조 원 자사주 중에 1차분은 3조 원을 매입해서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2, 3차 매입 연내에서 매입 연내 완료해서 주주자 가치를 제고할 거라는데,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시장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시장에 있던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것들 매수해서 그 물량을 그냥 사라져버리게 그냥 없애버리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줄어드니까 주가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삼성전자는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호재가 되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이번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HBM4를 연내 하반기에 상용화하겠다 발표한 게 아니죠. 사실 이미 진작부터 평택 공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HBM4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나와서 전영현 부문장이 HBM4 하반기 양산화하겠다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 자사주 소각, 기술적 호재, 삼박자가 두루 맞아 떨어지는데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총 후에 반도체 반등 신호를 보고 단기 매매를 노리셔도 되고 HBM과 신사업 성과를 기다리는 장기 투자도 괜찮겠죠. SK의 선두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삼성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느냐가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주총회 총정리 어떠셨나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것인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미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저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실됐다 하면 충분히 현재 기술적 차이를 메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또한 많이 배우겠습니다.